안녕하세요. 일본인 야미입니다. 교정연사에서 제가 한국에서 취직을 했던 것에 대해 여러분에게 보고해드렸습니다.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느낀 점이나 배운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을 카테고라이즈 해보면 예전에 했던 일과 지금의 일 더해 배운 거 두 가지, 새로운 일을 더해 느낀 감정 두 가지, 합해서 네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예전의 일과 지금의 일을 더해서 배운 거 두 가지부터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느낀 점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하고 있었던 일은 혼자서 책임을 가지고 해내는 일이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면 영업하는 것도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그것을 고객님에게 납품하는 것도 제 자신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모든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힘들었는데 이 일에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반대로 새로 시작한 일은 일의 분담이 잘 되어 있어서 자신이 담당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해보고 좋다고 느낀 것은 일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부담은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을 관리하거나 잘 소통할 필요가 생겨서 어려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랑 일을 분담하면 당연히 자기가 직접 손댈 수 없는 부분도 생기게 되잖아요. 일의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의 앞뒤에 일하는 분들의 입장이나 제가 한 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일을 했으니까 알게 된 것이니 다른 일에 도전을 해보고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과 지금의 일을 더해 배운 것 두 번째는 같이 일하는 한국 분들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회사에 선배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 중에서 제가 놀랐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일이나 부담이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보다 저의 선배분들이 그러신다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일본 회사에서도 친구들께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입니다. 왠지 저도 제가 편하게 일하면 안 쳤다거나 다른 분들도 힘들어서 저를 이유로 일을 거절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이유로 늘어놓고 말하기 어려운 것을 전하는 것에서 지금까지 도망치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이유로 하면 상대가 저를 미워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무서워서 좀처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편한 방향을 선택해버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순간은 스트레스가 없고 편한 것 같지만 앞으로가 또 힘들어지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배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을 왜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까지의 회사에서도 그런 것을 배웠다고 자신도 무서울 때도 있지만 하고 있으면 조금씩 익숙해진다고 하셔서 너무 멋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이 능력은 제가 극복해야 할 벽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도전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전에 했던 일과 지금의 일과에 배운 거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부터는 새로운 일과에 느낀 감정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 느낀 감정의 첫 번째는 쇼크, 쇼크입니다. 최근에 제가 일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하시는 말을 제가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것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나와서 어색하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생각해도 외국인스러웠다고 느껴서 부끄럽고 상대분에게도 죄송해서 쇼크를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회사의 분들의 이해와 큰 도움이 있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분들이랑 소통할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 분들이 분명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는 덕분이었구나를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큰 도움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근데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느낀 감정 두 번째는 재미입니다. 한국에서 취직하고 역시 한국 분들은 일본 분들보다 깔끔한 분들이 많으시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를 보고 하거나 여쭤보거나 해도 대답은 네망 오는 거예요. 괜찮은데 너무 심플하게 깔끔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깔끔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깔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저에게 기분이 좋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주 심플한 소통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원활하게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알기 쉽게 전달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무조건 필요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의식하면 저의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상대의 말이 부족해서 불친절하게 느끼니까
저도 필요한 것만 말하고 조금 불친절하게 느끼는 대응을 하면 저의 마음이 안 좋았어요. 상대가 어떤 대응을 하셔도 저는 상대에 정성스럽게 대응하는 게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상대가 원하시는 소통을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소통도 하자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네만 대답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도 말해주시거나, 문자라면 은능 능 이런 게 있잖아요. 웃는 눈을 보내주시게 돼서 요즘은 이런 변화를 보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의사소통 방법을 시행착오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재미있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달분의 일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이 많아졌네요. 저는 이렇게 자신의 배움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좋아하는데, 가끔은 내용이 봐주시는 분들에게 부담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올려도 되시는지, 조금 더 가볍게 보고 싶으신지 이런 의견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기소개 영상 올려보니까 추가 질문을 몇 가지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의 자기소개 파트 2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납시다. 또 봐요.